25세의 디에고 시모네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감독이 아니다. 그는 불굴의 정신, 규율, 그리고 끊임없는 강렬함의 상징이다. 엘 촐로로 알려진 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요새로 탈바꿈시키고 거인들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며 결코 굽히지 않고 잊지 않는 감독이라는 명성을 쌓았다. 대중에게 시모네는 냉정하고 절제되었으며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다. 하지만 경기장의 함성에서 벗어나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경력은 배신, 굴욕, 그리고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점철되어 왔다. 수년 동안 그는 침묵을 택했다. 이제 처음으로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5명의 이름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순간은 시모네가 트로피나 전술이 아닌 후회에 대해 질문받았던 드물고 비공개적인 대화에서 찾아왔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측근들은 그 침묵이 수년 동안 그가 내놓았던 어떤 답변보다 길었다고 말한다. 시모네는 항상 축구는 기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패배를 기억하고 실수를 기억하며 누가 당신 편에 섰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분노를 삼켜왔다. 그러나 그는 어떤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특정 인물들이 지울 수 없는 선을 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영원히 간직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록이 시작되었다. 5위, 에두아르도 인다. 에두아르도 인다는 감독도 선수도 아니며 디에고 시모네와 함께 경기장에 발을 디딘 적도 없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시모네의 기억 속에 공공의 굴욕의 상징으로 새겨져 있다. 저명한 스페인 기자로서 인다는 시모네의 청렴성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성공 뒤의 편에 심판 조작, 심지어 도덕적 위선이 있다고 시사했다. 논란이 된 패배 후 발표된 한 헤드라인은 특히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시모네의 아틀레티코는 축구가 아닌 두려움으로 승리한다. 클럽 내부에서 시모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그의 측근들이 그의 분노를 기억한다. 전직 직원에 따르면 시모네는 나중에 그는 나의 명예를 공격했다. 명예는 내가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털어놓았다. 그 발언들은 전술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성을 문제 삼았다. 시모네에게 그것은 선을 넘는 행위였다. 팬들이 인다의 말을 따라 모욕적인 구호를 외치며 그 서사를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압력은 더욱 고조되었다. 시모네는 직접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고소하지도 않았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전보다 더 냉정하게 나아갔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남는다. 침묵이 수백만 명에게 던져진 말로 인한 피해를 과연 진정으로 지울 수 있을까? 4위. 앙투안 그리즈만은 한때 시모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얼굴이었고 희생, 강렬함,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충성심을 구현하는 선수였다. 시모네 아래서 그리즈만은 경력의 정점에 도달하여 세계적인 스타이자 팀의 심장이 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떠나는 결정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즈만이 화려한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이적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망을 보았다. 시모네는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스태프들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헌신 위에 세웠습니다. 헌신은 비디오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비하인드에서는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냉랭한 균열이 있었다. 발표 전 훈련 세션은 긴장감이 넘쳤다. 팀원들은 거리감을 느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진 시모네는 자제를 택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시모네가 그리즈만의 눈을 바라보며
이런 식으로 가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비공개 대화를 기억한다. 그리즈만은 어쨌든 떠났다. 시모네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이적 자체보다 타이밍과 그 방식이었다. 그는 그 이적이 라커룸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아틀레티코가 지키려고 싸웠던 가치를 훼손했다고 믿었다. 그리즈만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시모네는 그를 전문적으로 받아들였고 공개적으로 상처를 다시 열지 않았다. 그러나 감독의 측근들은 그 흉터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충성심이 핵심에서 의문시되면 신뢰가 과연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3위, 마크 클라텐버그 디에고 시모네에게 심판은 눈에 띄지 않아야 할 존재다. 마크 클라텐버그는 그 반대였다. 이 영국 심판의 이름은 시모네 감독 경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 중 하나인 2016년 밀라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모네가 요구한 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웠지만 두 가지 핵심적인 판정이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허용된 골, 페널티 박스 안에서 놓친 판정, 그리고 나중에 절망으로 끝난 승부차기. 시모네에게 그것은 단순히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였다. 그 여파로 시모네는 공개적으로 자제심을 유지했다. 그는 존중과 축구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라커룸 안에서 그의 어조는 달랐다. 그는 어떤 실수들은 경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들은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선수들은 그가 그 순간들을 다시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을 기억한다. 비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정함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수년 후 클라텐버그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판정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했을 때 시모네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발언들이 역사를 다시 쓴 오류들을 정상화한다고 믿었다. 아틀레티코는 트로피 이상을 잃었다. 그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잃었다. 시모네는 공개적으로 클라텐버그의 이름을 들어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크게 말하고 있었다. 축구의 가장 큰 무대가 통제 불가능한 순간들로 결정될 때 감독은 그 진실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2위, 주제 무린유 디에고 시모네와 주제 무린유의 라이벌 관계는 처음에는 시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날카롭고 절제되었으며 깊이 개인적이었다. 공성전 정신을 믿고 갈등 속에서 번성하는 두 지도자였지만 오직 한 명만이 서사를 지배할 수 있었다. 라릭에서 그들의 충돌은 단순한 전술적 전투가 아니라 기자회견, 터널, 그리고 터치라인에서의 무언의 응시 속에서 벌어진 심리전이었다. 시모네는 무리뉴의 업적을 존중했지만 존중이 상처를 지우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은 무리뉴가 아틀레티코의 스타일을 문제 삼으며 시모네의 성공이 축구보다는 위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련의 공개 발언 후에 찾아왔다. 긴장된 만남 후 무리뉴는 어떤 팀들은 두려워서 수비합니다 라고 말했다. 시모네는 그것을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직원들에 따르면 그는 비공개적으로 얼음장 같은 분노로 반응했다. 시모네는 그는 우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시모네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아틀레티코는 정당성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거인들 사이에서 아웃사이더라는 인식을 여전히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무리뉴의 말은 그 서사를 강화하며 수년간의 노력을 훼손했다. 시모네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택했고 존엄성이 반박보다 더 크다고 믿었다. 그러나 침묵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라이벌 관계가 경쟁에서 무례로 넘어갈 때
직업적 예의가 과연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사회 디에고 시모네에게 어떤 상대, 심판 혹은 라이벌 감독도 비공개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만큼 깊은 상처를 주지는 못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사회는 권력, 보호, 그리고 신뢰를 상징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수년 동안 시모네는 단순히 팀을 넘어 희생과 충성심에 뿌리내린 정체성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중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는 그 충성심이 조용히 의문시되는 것을 느꼈다. 계약 협상은 길어졌고 안정에 대한 약속은 교체설로 대체되었다. 지지는 공개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사적으로는 의심이 스며들었다. 전직 직원에 의해 냉정하고 외과적이라고 묘사된 한 회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시모네는 구단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에게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는 나중에 드물게 솔직한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압력이 닥치면 누가 진정으로 당신 편에 서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 말들은 분노가 아니라 실망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시모네를 아프게 한 것은 변화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처리된 방식이었다. 그는 수년간의 충성심은 속삭임이 아니라 투명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비록 그는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고 계속 싸웠으며 그 균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거부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트로피는 잃을 수 있고 결승전은 기억 속에서 다시 재생될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이 내부에서 온다면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디에고 시모네에게 용서는 직업 설명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그의 경력은 기억, 즉 칭찬보다는 고통으로 새겨진 교훈 위에 세워졌다. 이 5가지 이름 각각은 단순한 갈등 이상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충성심이 시험받고 존중이 사라졌던 순간들에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모네는 복수나 동정을 구하기 위해 이 목록을 공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 불타고 있는 열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공유했다. 모든 트로피와 모든 터치라인에서의 분노 뒤에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한 남자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남는다. 강렬함으로 정의된 경력에서 역사는 얼마나 더 많은 이름을 결코 듣지 못할 것인가?